4장이면서 첫 번째 발표는 저와 임보라 선생님이 함께 연구한 공동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일단 타이틀은 Exploring Responses of Primary English Learners According to Literary Genres라는 타이틀이고요. 서울교대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네, 그리고 임보라 선생님은 서울 명신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교육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연구 발표는 제가 서두 부분 연구의 필요성이죠. 서론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실험을 진행한 임보라 선생님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는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으로 특정 지어지는 4차 산업혁명에 어쩌다 보니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같은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디지털 세대에 따라가느라고 너무 힘들고 바쁜데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우리는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기계와는 이제 많은 기계들 또 AI 오늘 이런 이슈들도 많이 얘기가 됐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계와는 다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를 하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대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방향은 획일적이고 지식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다양성과 역량 위주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이 역량이라 강화라는 것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마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될 2022 교육과정에서는 더욱더 강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인간만이 지닌 능력인 공감, 창의성, 융합 능력 등을 또 제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영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저는 많이 문학 작품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배경에는 이론적 배경에는 인생의 앞에 조금 더 보시죠. 네, 인생의 새로운 관점이나 인간 본성의 잠재력에 대한 지각을 문학 작품이 열어줄 수 있고요. 또한 아동의 경험을 반영하고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또 언어 교육에서 특히 학습자가 언어에 대해서 또 언어로 사고하고 탐구할 때 또 언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자들은 같은 텍스트를 읽더라도 개인이 살아온 환경, 성격, 관심사, 경험 정도에 따라 의미를 해석하고 텍스트를 재생산하는 양상이 다양할 수가 있고요. 같은 독자가 특히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장르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학 작품도 물론 종류도 좀 다르긴 하지만 다양한 그 상황에서 이 사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한 경우에서 연구도 있었고요. 또 사실 이제 그 밑에 세 개 인용한 연구는 제가 한 연구입니다. 영어가 외국어인 대학생들이 챕터북 말하자면 영어 소설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챕터북을 읽고 반응한 연구.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울교대생들이고요. 또 동시를 읽고 난 후에 그 반응하는 중학생들 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해봤고요. 또 초등아동들이 그림책에 대해서 하는 다양한 반응은 많은 이제 현장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 실제로 그 어떤 연구의 제한 때문에 문학 작품의 종류는 각 연구별로는 다양하였으나 한 연구에서는 특정한 장르만을 다루고 있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연구의 전제는 영어가 외국어인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영어 수준에서 내용 또는 주제 측면에서 다른 장르에 속하는 작품을 읽고 비교해 본다면 다양한 언어에 노출되고 보다 풍성한 경험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내용이 서로 대조적인 두 장르의 그림책, 예를 들자면 패러디와 사실적 그림책이라면 아이들이 이 책들을 읽고 그 한 반응 양상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EFL에서 좀 더 실용적인 수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구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책을 활용한 초등영어 수업에서 학습자의 장르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이게 영어이고 또 그림책이어서 아이들이 장르를 인식 못하는가 싶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패러디 그림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그 다음에는 사실적 그림책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임보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론적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책과 장르, 두 번째는 독자 반응 이론입니다. 장르는 연구에서 텍스트 길이에 따른 분류, 문학적 요소에 따른 분류,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장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패러디 그림책과 사실적 그림책을 활용했습니다. 네, 패러디 그림책은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래동화의 주제, 인물, 플롯 등을 이용하거나 변형을 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결말, 구조 등을 해체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도 활성화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사실적 그림책은 현 세계에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러디 그림책과 조금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적 그림책은 현실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주인공이 이 사실적 그림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서 용기, 문제 해결력, 자신감도 기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성숙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이론이 독자 반응 이론인데요. 이 독자 반응 이론은 로젠블렛에 의해서 주창돼서 시작된 이론입니다. 네, 여기 그림에서 잘 보실 수 있듯이 독자와 텍스트와 그리고 저자가 서로 상호 교통하면서 의미를 서로 형성해가는 그러한 이론인데요. 독자들이 각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바가 아까 다르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젠블렛은 여기서 독자가 심리적 읽기도 할 수 있고 정보 추측 읽기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텍스트는 독자 간의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까 저자와 독자 텍스트라고는 되어 있었지만 독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매개체가 텍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로젠블렛 이후로도 많은 학자분들이 독자 반응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대로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교사의 교수 방식이 독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교사가 아동들에게 끊임없는 문학적 분석과 개인적인 반응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비계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행 연구에서 정말 여러 학습 환경, EFL, ESL, 그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독자 반응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사이프는 초등학교 1, 2학년 해당되는 모국어 학습자에게 이 그림책 읽어주는 활동을 한 결과 5가지 문학의 양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북에서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반영해서 이북에서 독자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사이프의 연구를 반영해서 국내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반응이 어땠는지, 또 학습자 변인인 성격에 따라서 독자 반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EFL 환경에서 초등영어 학습자가 장르에 따른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 1개반, 제가 담임교사로서 지도를 했고요. 텍스트는 총 4가지의 텍스트를 활용을 했는데 텍스트별로 4차시씩 수업을 계획했으나 아무래도 장르의 특성상 또 학습 아이들의 반응상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총 16명의 학생이었는데 대부분 정규교육 과정보다 먼저 일찍 수업을 영어를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 글을 잘 읽을 수 있고 문장 수준 이상을 쓸 수 있다고 응답하여서 독자 반응 양상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참여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이해도 테스트를 통해서 아동들을 상, 중, 하 수준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구분으로 아동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정한 텍스트는 총 4가지인데요. 그 기준은 내용, 언어, 시각적, 장르 접근성을 제시한 벨레델과 하더웨이 0의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패러디 그림책 2권, 사실적 그림책 2권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이 텍스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2가지가 이제 패러디 그림책이고요. 아래 2가지가 사실적 그림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프린스 신덜스인데요. 프린스 신덜스와 시리어스리 신데렐라 이소 원호잉은 저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원전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프린스 신덜스는 주인공이 일반 왕자가 아닌, 내게 외모가 흔히 상상하는 왕자의 모습은 아닌 그러한 패러디 그림책이고요. 그리고 시리어스리 신데렐라 이소 원호잉은 계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생각하는 공주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실적 그림책 Our House is on Fire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스웨덴 소녀가 겪은 일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 Librarian of Basra는 이라크에 일어났던 전쟁을 바탕으로 일어난 이런 실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생들에게 익숙한 전래동화를 기반으로 한 패러디 그림책을 먼저 도입을 하고 그 이후에 사실적 그림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읽기 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읽기 후 활동을 톰킨스의 5단계 읽기 과정을 참고해서 감상하기, 탐구하기, 적용하기로 세분화하였는데 앞에 읽기 전, 읽기 중, 감상하기는 텍스트별로 유사하게 전개되나 탐구하기, 적용하기는 그림책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다르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살펴보시면 탐구는 크게 내용 탐구와 언어 탐구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은 텍스트 기반 적용과 주제 적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디 그림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탐구와 적용 활동이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적 그림책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 그림책에 좀 특징이 있다면 KWA 차트를 탐구 활동에서 활용을 했는데요. 흔히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 알고 싶은 것, 배운 것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던 것이 탐구 활동에 적용이 되었고요. 그 이유는 사실적 그림책에서는 배경 지식이 텍스트 이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용 활동에서는 에듀테크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적 그림책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했잖아요. 그래서 학생 주도의 탐구를 지원하고 그 탐구 결과를 표현하는데 에듀테크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할 때는 다음의 질문들을 참고해서 저널에 아이들에게 제시도 하고 토의 과정 중에 활용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질문이 공통으로 쓰였는데 별표 하나 된 표시는 패러디 그림책에만, 별표 2개가 된 표시는 사실적 그림책에만 활용을 했습니다. 크게 인물, 배경, 플롯, 주제, 보편적 가치, 장르, 비교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집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분석 방법은 글랜스의 질적 분석 기법을 기반해서 삼각 기법으로 범주화하여 하위 범주로 구분해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각 총 3가지의 결론이 있는데 결론 1은 장르에 대한 이해 양상을 제시한 것이고 결론 2와 3은 각각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양상입니다. 네, 먼저 그림책의 장르에 대한 이해를 보시면 여기 설문조사 결과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사전에는 판타지 그림책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는데 사후에는 패러디 그림책이 1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각 그림책에 대한 선호도를 1순위부터 4순위로 표시하고 1순위는 4점 이렇게 점수를 매긴 결과 제일 높은 것은 사실적 그림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장르에 대한 선호도는 패러디 그림책이 제일 높았는데 4가지의 그림책의 순서를 봤을 때는 사실적 그림책이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저희는 일단은 각 장르의 선호 이유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패러디 그림책은 학생들이 재미를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사실적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스릴, 진짜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의 소재가 평범한 이야기 소재가 아니라 지구온난화, 전쟁과 같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결과 2, 3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텍스트의 특징, 장르의 특징을 이해를 학생들이 잘 하였다고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 주었는데요. 아동들은 재미를 좋은 책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러디 그림책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았는데 4가지 그림책을 보았을 때 제일 높은 2가지 항목이 사실적 그림책이었다는 것이 이를 대변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사실적 그림책은 패러디 그림책보다 훨씬 점수가 다 높았는데요. 특히 4.93점에 이르는 다른 친구의 의견을 경청했다라는 이 항목은 사실적 그림책이 좋은 주제, 아까 지구온난화 전쟁을 포함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소재를 가져온다면 아이들 간의 토의가 활발해지고 또 다른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각 텍스트별로 어떤 양상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패러디 그림책의 반응 양상 첫 번째는 원전과 다름 속에서 찾은 즐거움과 재미입니다. 아무래도 이전과 다르다 보니까 다음 책을 빨리 읽고 싶다. 우리 이전과 이런 점이 달라서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읽기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요. 이러한 읽기 자체에 대한 관심은 패러디에는 원전에 대한 사전이 있어야 작가가 의도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러셀의 의견과도 상통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읽기에 대한 즐거움은 스스로 영어를 학습하려는 의지로도 이어졌습니다. 아동들이 어휘 학습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예원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배운 공책을 정리하면서 영어 학습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관념인 편견 극복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신데렐라 하면 무조건 여자 공주가 생각났는데 뭐 왕자는 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처럼 원전과는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구현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전래동화에서 경험하였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의 내용 탐구 및 적용 활동에서도 아동들의 관점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파를 살펴보면서 토의를 하면서 교사의 발문에 대해서 아이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작가가 그렇게 사파를 표현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읽기 후 단계에 미에 관한 글씨들이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자연이 준 걸 거스르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작가가 글을 썼다든지 나라마다 다른 미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이 이제 그러한 미에 관한 글을 쓴 예시인데요. 이러한 다양한 후속 활동이 영어 글쓰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교사가 제공한 언어 패턴, 여기 보시면 처음과 끝,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구성하도록 문장 글쓰기를 안내했는데 이러한 언어 패턴을 활용해서 학생들은 수준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사 비계 지원의 중요성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상력 확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텍스트를 재디자인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을 확장했습니다. 그 안에서 친구들 간에 토의하는 과정은 상상력 확장의 기반이 되었는데 다음은 요정이 되었다고 상상해서 프린세스 신더스에게 주문을 걸고 결과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한 작품을 공유하는 활동에서 아이들은 간접적으로 한 번 더 확장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학생들의 소감문처럼 친구들의 의견, 아이디어가 다양했다, 독창적이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동료의 작품이 또 다른 텍스트로 작용한다는 상호 텍스트성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제 적용 활동에서 전래동화의 관점을 바꿔 이야기 써보는 활동은 언어 수준에 맞게 목표어를 사용하는 능력도 강화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The Three Little Pigs를 관점을 바꾸어서 울프의 관점에서 바꾸었는데요. 이 학생은 하 수준의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문단 글쓰기로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고자 노력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공의 입장과 나레이터의 입장에서 탐색을 함으로써 아이서가 언급한 관점의 유연성을 기르는 모습도 보일 수 있었고요. 오닐이 얘기한 창의성 또는 상상력 기반의 플랫폼, 사전 텍스트 기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적 그림책입니다. 사실적 그림책은 첫 번째로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인공의 삶을 대리 경험하기도 했고요. 읽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더 몰입감을 제공해주고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약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말하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삶의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인공이 전쟁 속에서 도서관에 책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이들은 '한국인으로서 김치를 나라면 지키겠다.'라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지키겠다.'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작품에 보여주면서 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뭐가 지켜야 될지 확정이 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는 공유 활동이 아동의 사고를 자극하고 상호 텍스트적인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학생단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실천 의지도 보여주었는데요. 포스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든지, 시위도 참여해 보고 싶다든지,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라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평범한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 활성화 및 재구성이 일어났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쟁에 대한 그림책을 보면서 6.25 전쟁, 외교장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북한을 떠올리면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식을 활성화해서 텍스트에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승준이의 경우에는 외교장갑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식이 텍스트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토의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때로는 비계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금 보이는 수업 전사문 같은 경우에는 사파에 대해서 질문을 한 아동에 대해서 교사가 던지는 질문에 아동이 스스로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사회 문화적 지식이 부족하기에 인지적으로 보다 성숙한 어른, 즉 교사가 도와줘야 한다는 코크란과 스미스의 의견이 여기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활동을 통한 정보 리터러시가 강화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적 그림책이 탐구하고 싶어하는 문제들, 지구온난화, 전쟁 등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보조사와 이 정보조사를 바탕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인 목표어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온라인 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사, 영상, 다양한 매체 자료를 표현하고 가독성이 적게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제작해 보았는데 아이들은 디지털 도구의 종류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정보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도 탐구로 또 이어졌고요. 한편 이제 저희는 아날로그적인 표현 방식과 디지털적인 방식을 어떤 것을 더 선호할지 조사를 했었는데 균형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사는 장르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장르에 대한 균형적 접근을 학생들이 취할 수 있었고요. 패러디 그림책은 원전과 다른 데서 즐거움, 고정관념과 편견 극복,
상상력을 확장하였으며 사실적 그림책은 정체성 확립, 사회적 문화적 지식 활성화, 정보 리터러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장르를 활용하여 그림책 수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패러디와 사실적 그림책을 도입할 때는 패러디를 먼저 도입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인 상상력을 패러디 그림책에서는 제고할 수 있고요. 사실적 그림책에서는 탐구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러디를 먼저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전래동화가 있기 때문에 재미를 먼저 아이들에게 돋아주고 그 이후에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 가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 학습자의 연령, 인지 수준, 과업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이걸 고려해서 수업을 계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사이프가 언급했던 5가지의 반응 영상이 사실 저는 다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선행 연구에서 유아들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도구가 많이 부족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이라서 아이들이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창조하는 작업에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패러디는 원전 간의 연결, 텍스트 간 연결이 많았고요. 사실적 그림책은 아무래도 장르의 특성상 개인의 삶과 현실을 연결하는 양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5가지 반응 양상이 고루 나타났다는 점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가지 장르만 다뤘고 단일학급을 대상으로 다뤘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장르를 장기간 지도하고 또 다양한 학습장 변인 요소를 도입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지닌 능력이 중시되는 오늘날 다양한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관점이나 인간 본성에 대해서 지각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가 앞으로 이러한 혁신 패러다임을 실천할 교사와 교사 연구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시간이 네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프닝을 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썼기 네네. 때문에 두 번째 세션에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